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제약바이오 9월 주도주 지금 1억이 있다면 이 세 개 주식 무조건 살 겁니다. 9월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1억이 있다면 반드시 사야 할 종목들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8,1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정만부터 해서 관련주까지 모두 직접 정리를 한 자료집이고, 충분히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자료니까 모두가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시청하시고, 저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제약바이오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1억이 있다면 이 세 개 주식 무조건 살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8일 저녁입니다. 첫 번째. 이 8일 저녁 10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FOMC의 예고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발언에 따라서 이번 9월 FOMC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11월 FOMC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이번 9월에 진행이 되고 11월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9월에 인상을 하고 지켜볼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이 금리 인상이 0.75% 거의 확정났다라는 발언에 상승이나 우상향이 나와줬습니다. 그 뜻은 불확실성이 해소됨과 동시에 반등 나왔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이 지금 증시 하락 동안에 선반영이 됐고, 이제 좀 긍정적인 상승이나 반등이 나아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안정적인 증시 또는 하락세가 멈추고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증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제약바이오 9월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9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1억이 있다면은 이 세 개의 주식은 무조건 저는 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오늘 집중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ESMO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유럽 종양학회고요. 유럽 학회에 이 출격한 국내 대한민국 바이오입니다. 간암부터 폐암, 백혈병, 신약까지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유럽 종양학회 ESMO 2022, 국내 바이오 기업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 주막 간암 1차 치료제로 병용하는 임상 3상 결과가 논문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 13개국 5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 3상에서 1차 유효성 지표인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이 22.1개월로 기존 치료제인 바이엘렉사바보다 6개월 이상 길었고,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 그것도 넥사바보다 길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 유럽 종양학회 ESMO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에 관심이 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는 ESMO, 바로 이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와 미국 암학회 AACR과 약 3대 학회로 뽑히는 굉장히 중요한 학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의사들과 글로벌 빅파마,
그러니까 돈 많은 제약사들, 시가총액이 뭐 200조, 뭐 시가총액 400조 하는 제약사들이 이런 학회에 모여서 주요 후물질 임상 결과를 공유를 하고 학회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셀트리온, HLB, 종근당, 네오이뮨텍, ABL 바이오, NK맥스, 에이비온, 루닛 등이 참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참석하는 기업이 발표하는 이렇게 내용과 기업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ESMO 같은 곳에서 발표하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은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받으려고 플러스 약이 좋으니까 이 약 좀 사가세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마다 잘하면 몇 조 규모부터 몇 천억까지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국내 기업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HLB입니다. 근데 HLB는 매번 ESMO, 매번 유럽 종양 학회 때마다 좀 주목을 받았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맙을 병용 투여한 임상 3상 결과가 이번에 기대감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문 초록에서 바이엘의 렉사바와 효능을 비교한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기존 치료법인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과의 비교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보메틱스, 티센트릭, 키트루다와 렘비마 조합이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조합 임상에서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 고배를 마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리보세라닙이 이거보다 나은가 안 나은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바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결과를 발표를 하고요. 유럽의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의 판매 허가를 획득한 베그젤바는 이번 후속 임상에서 오리지널 약인 아바스틴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베그젤마의 검증보다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약을 공개한 이유는 내 약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이 약이 지금에 있는 오리지널 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에 있는 약들보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돈을 주고 또 내 약을 사가야 되는 이유를 공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항암 이중 항체 후보 물질 폐암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폐암에 관련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근당이 개발한 바이오 신약입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 내성이 있는 경우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항암제 중에서도 우리가 화학 항암제라는 게 있는데 이 화학 항암제가 1세대 항암제입니다. 네, 1세대 항암제는 항상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나온 게 2세대 항암제고 그게 표적 항암제예요. 네, 표적 항암제는 항상 얘기했지만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내성이 생긴 항암제를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항암제가 종근당의 폐암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플랫폼 기업인 ABL 바이오도 이 백혈병 치료제를 개발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이뮨텍도 고형암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ESMO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출력을 하면서 이 제약바이오의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의 베그젤마, 종근당의 바이오시약 다 뭡니까? 폐암 치료제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나 한다면은 폐암에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중에서도. 그래서 종양하면은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위암도 있을 거고 대장암도 있을 거고 췌장암도 있겠지만 폐암에 신약을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만 지금 뭐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종근당이나 셀트리온은 다 국내 기업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제약사가 비소세포 폐암 정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승인도 잇따라 이어지고 있고요. 비소세포 폐암이 뭔지 밑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 중인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속속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존에 없었던 유전자 변이로 인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서 시판 허가를 얻고 있는 상태고요. 2019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폐암은 유병률 2위로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2위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시장이 크고 그만큼 돈이 되는
치료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폐암을 앓고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폐암에 대한 약을 찾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약을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약에 대한 매출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폐암 치료제를 통해서 돈을 벌자라고 하는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85% 거의 대부분은 비소세포 폐암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암 중에서도 그 폐암의 종류 중 하나라는 거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다양해 위총족 수요가 높고요. 폐암은 여러 질환 중 국내 사망률 1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약사 암제는 KRAS 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폐암 치료제 루마크라스를 혁신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변이를 일으키는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이유가 한 개, 두 개 이렇지 않아요. 암을 일으키는 이유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A라는 이유가 있고 B라는 이유가 있고 C라는 이유가 있으면은 A라는 이유를 해결해서 만드는 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 B라는 이유를 해결해서 만드는 치료제, C라는 이유를 해결해서 만드는 치료제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 KRAS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함으로써 치료하는 암 치료제가 이번 암젠에서 만든 루마크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 345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임상 시험에서 표준 요법인 항암 화학 요법제 세탁셀 정맥 주사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암제는 지난 5월 미국에서 루마크라스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환자에 대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고요. 국내에서도 이상 결과를 근거로 식약처 허가를 얻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이라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KRAS G12C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성인 환자는 루마크라스로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어렵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변이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는 비소세포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KRAS 유전자 변이 중 가장 흔한 유전자 변이, 시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마크라스는 단백질의 12번째 유전자인 G12 변이를 표적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해서 이 암을 좀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제약사 릴리와 스위스의 로슈는 올해 3월 식약처로부터 연달아 비소세포 폐암 표적 치료제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릴리의 레테부모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약처 승인을 얻은 RET 유전자를 표적하는 항암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에는 RET 표적 항암제 중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RET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와 결합하거나 변형되면 암을 유발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도 결국 변이 중 하나죠. 아까는 KRAS를 공략했다면 이번엔 RET 유전자를 공략하는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테브모는 RET 유전자의 변이를 찾아내는 억제제다. 그래서 얘가 융합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왜? 융합을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결합하면은 변형이 되면서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융합을 못하게끔 만드는 치료제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암 치료제는 RET 유전자가 아닌 다른 유전자도 공격해 치료 반응률이 낮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항암제 같은 게 아까 얘기했죠. 일반 유전자 그리고 암 유전자 할 거 없이 다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머리가 빠진다라든가 아니 백혈구 감소증이 걸린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제를 이번에 만들었다라고 릴리와 로슈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해외 기업에서도 흔히 제약사 중에서도 좀 몇십 조, 몇백 조가 넘는 대형 제약사에서도 이 폐암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승인을 받고 있고 FDA까지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충분히 지금 비소세포 폐암이 국내 유병률 2위, 그 다음에 사망률 1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젠 같은 경우에도 이 항암제를 개발 중이고요. FDA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슈라든가 릴리 같은 경우에도 이 폐암, 이 비소세포 폐암 관련한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초대형 기업들도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 진출을 해서 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도 방금 얘기한 대로 유병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조치까지 내리고 있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 급여를
신설했습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담되니까 이거 급여 주자라고 이번에 건강보험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 화이자제약 비조세포 폐암 치료제 로비큐아 전과 한국 릴리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엠갤러티에 대해서 보험 급여가 결정이 됐습니다. 9월부터 적용이 되고요. 2022년 제18자 건강보험 전책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의 개정안을 의결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로비큐아 정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의 비소세포 폐암이라 이 치료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소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급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급여 주세요. 그래서 건강보험에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얼마나 비싼데 로비큐아 정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이 약 5,800만 원입니다. 1년에 들어간 돈이 5,800만 원이다. 예,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급여 적용으로 연간 투약 비용 환자 부담이 약 290만 원 수준으로 경감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5,800만 원 1년에 내라 그러면 낼 수 있겠습니까? 죽어도 못 내죠. 정말 5,800만 원 버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급여로 이제는 1년에 290만 원 정도. 뭐 한 달로 따지자면은 이것도 많은 돈이에요. 왜냐면은 이것도 뭐 달에 한 그래도 20몇만 원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비교적 많이 줄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M갤러티도 약 38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소세포 폐암 걸리는 사람들,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급여까지 신설이 됐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국내에서 이런 비소세포 폐암 이 치료제 관련해서 급여가 신설이 됐구나. 그리고 약이 5,800만 원이래요. 근데 5,800만 원이라는 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환자가 많기 때문에 매출도 많이 날 것이다. 왜냐면 100명만 하도 얼마입니까? 100명만 해도 58억입니다. 말이 그런 거고 100명만 있겠습니까? 만 명, 1000명, 10만 명, 100만 명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약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FDA까지 미국 식약처까지 승인을 받고 하면서 기대감이 큰 거 알겠는데 그럼 국내도 좀 뭐 유명한 약이 있습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년간 뭐 비소세포 폐암을 고사하고 FDA 허가 신약이 103개인데 그 중에 한국이 0개더라. 2년 동안 단 한 개도 FDA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한다면 국내에서 약을 만들고 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미국에서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 약은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최근 2년 새 미국 FDA 일주일마다 신약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엘도라도라도 꼽히는 미국 시장을 향한 전 세계 바이오 기업들의 도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화이자, 노바티스트, 아스트라제네카 정말 큰 제약사입니다. 몇백조 규모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고요. 신약이 약 50개가 FDA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솔직히 약간 파티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해 FDA 허가 신약 건수만 50개고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2020년에는 역대 두 번째인 53개의 신약 허가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2년 새 FDA는 공격적인 신약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개도 허가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DA로부터 허가받은 한국산 신약은 총 5개고요. 2003년, 2014년, 2019년, 그리고 2019년 해서 지금 약 2019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거의 3년 동안 FDA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는 올 상반기 미국에 진출하려던 두 개의 한국산 신약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고요. 메지온의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 유데나필에 대한 FDA 허가가 불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유의성 확보하지 못했다. 이거는 솔직히 FDA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녹십자의 면역 결핍 질환 치료 신약 아비글로 불리는 SN주 10% 역시 FDA의 허가 문턱에서 좌초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신약이 미국에서 사실상 좀 먹히지 않고 진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는
미국 문화를 이해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로비입니다. 로비가 뭐예요? 돈 좀 꽂아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이 미국 진출을 깨야지만 사실상 로비를 해가지고 돈을 꽂아주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실제로 이 로비 자금을 추적하는 오픈 시크릿에 따르면 2021년 화이자가 사용한 로비금은 183억 원입니다. 뒷돈으로 180억을 꽂아줘야 FDA 허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슈, 암젠, 길리어드 사이언스, MSD 몇백 조 되는 규모의 기업들 모두가 다 100억대 로비를 써서 FDA에 돈을 뒷돈으로 꽂아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뒷돈 꽂은 이 제약사들이 FDA 통과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은 뒷돈을 좀 덜 꽂아서 사실상 지금 FDA 통과를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제부터는 야 뒷돈 빨리 꽂아서 FDA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FDA 통과 하나도 안 했네. 이제는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가보자 하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유명한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비가 부족해서 FDA 승인을 솔직히 못 받았다. 사실상 너무 100% 기술력으로만 뚫으려고 하니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유한양에게 렉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한양의 렉라자고요. 가팔은 어, 침투 속도 올 1분기 작년 매출을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국내 처방액 증가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렉라자 올해 1분기에 이미 작년 하반기 영업 실적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만에 2분기 정도의 실적을 넘어선 거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라자는 지난해 7월에 출시가 됐고요. 3분기 21억 원, 4분기 43억 원, 총 64억 원의 매출을 올린 상태였고 렉라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EGFR 돌연변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뭐가 KRAS가 뭐 변이가 일으켜서 했잖아요. 이것도 이게 변이가 일으켜서 생긴 암이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좀 억제해서 암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지는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돌연변이가 생긴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고요. EGFR 유전자 변이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비소세포 폐암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폐암의 80%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를 렉라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 매출 증가 속도라면 올해 매출액인 300억 원을 가뿐히 넘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한 300에서 400억 정도 달성할 것이다. 작년에 64억 났죠? 64억에서 얼마 됐어요? 예, 3, 400억 났습니다. 3, 400억이라 한다면 거의 뭐 아시겠지만 거의 뭐 8배 뭐에서 한 7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렉나자가 전국 대부분의 상급 종합병원 처방 코드를 확보를 했고요. 1분기부터 처방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의료 전반계에서 렉나자의 선호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그리 소와 렉나자가 경쟁 관계 있지만 임상에서 렉나자가 뇌전이 효과가 크고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렉나자를 우선 처방하는 지금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그리소는 렉나자 마찬가지로 EGFR 돌연변이 그러니까 같은 거를 억제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에 약 800억 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549억 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렉나자가 지금 뺏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약값이 약 20만 원이고 타그리소가 2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렉나자가 조금 더 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효과 비슷하면은 조금 더 싼 거를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출이 얼마까지? 1000억 넘고 1조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3년 내에 국내 매출 1000억을 넘어서고 5년 안에 블록버스터 매출 1조 이상을 내지 않을까 렉나자가 기대감이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렉나자 올해 346억 원, 2023년 500억 원, 24년 749억 원, 2025년 1000억 원, 그리고 나서 2027년까지 1조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번에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 바로 FDA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로비할게 그러니까 좀 해줘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금 누가
유한양행이 작년 매출이 64억 원이었던 렉나자가 지금 몇 년 만에 2027년까지 매출 1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배입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거의 뭐 한 180배 가까이 성장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시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암 정복을 하자 하는 신약 기술이 한 자리에 모이는 KSMO 202입니다. 그러니까 ESMO처럼 E가 유럽이잖아요. K가 뭐예요? 코리아죠. 코리아 SMO 202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KSMO가 전 세계에서 관심이 크진 않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모두가 모여서 이 전문가가 모여서 하는 한 자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로 모였습니다. 항암 신약, 임상 결과부터 임상 현장에서 사용 경험까지 안 정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한양행 관련된 이제 렉나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지영 교수는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레이저 티닙입니다. 레이저 티닙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렉나자의 성분이 레이저 티닙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우수성을 이번에 KSMO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레이저 티닙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치료 옵션 중 하나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타그리소 같은 경우 옵션 중 하나죠. 굳이 렉나자를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 환자에게서 우수한 한종양 효능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회 투여했을 때 객관적 반응률은 55%, 무진행 생존 기간은 11.1개월, 반응 지속 기간은 17.7개월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반응률 86%, 26개월 또 나타난 상태고요. 충분히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티닙, 렉나자가 안전성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타그리스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KSMO에서도 이 유한양에게 렉나자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고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충분히 지금 이 렉나자가 기대감이 크고 지금 효과도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유한양행밖에 없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어디가 있냐면은 보로노이라고 있습니다. 보로노이의 차세대 유망주 VRN11이고요. 10월에 AACR 기대된다라고 이게 나오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이 AACR은 미국 AACR이 아닐 거예요. 스페인에서 열리는 AACR이 있는데 아마 그 스페인 AACR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AACR은 언제 열리죠? 4월에 보통 미국에서 열리죠. 왜? 이 A가 뭐냐면은 아메리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리는 게 맞죠. 근데 스페인에서 열리는 또 AACR이 있습니다. 그거 거기에 참여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임상 진입을 앞둔 보로노이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파이프라인 뷰에이아엔 11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는 학회가 2달밖에 남지 않았고 미국과 한국 등에서 임상 승인 계획 신청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미국 경쟁사가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이 임상 단계에서 중국에 약 7천억 원의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을 하면서 시장성도 확인됐고요. 그 뜻은 보로노이의 이 약도 기술 수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로노이의 비소세포 폐암 이 VRN11은 오는 10월 미국 암연구학회 AACR에서 전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보유한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가운데 가장 빨리 임상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구용으로 개발 중인 계열 내 최초 바로 퍼스틴 클래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두 개가 있어요. 베스틴 클래스가 있고 퍼스틴 클래스가 있는데 퍼스틴 클래스는 말 그대로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가 나왔을 때 우리는 퍼스틴 클래스 그러고요. 최고가 나왔을 때 우린 베스틴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고 퍼스틴 클래스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암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누는데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그래서 최대 발병 국가가 미국과 중국, 유럽이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하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DA라든가 승인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로노이에 따르면 미국의 블루프린트의 MLU 701과 비교를 하면은 선택성은 2배, 3배, 뇌 투과율은 2배 이상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로노이도 이번에 이 비소세포 폐암, 이 항암제를 개발을 하는구나, 기대감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로노이도 보다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미국 진출을 노려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65억 원 마일스톤을 수령을 했고요. 보로노이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표적 치료제 전문 신약 개발사 보로노이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글로벌 판권 일부를 사간 미국 제약사로부터 임상 1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을 수령하면서 지난 3월 국내에서 개시된 1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남아있는 중화권 국가에서 판권 가치를 높이고 기술 이전 속도에 빠르게 좀 전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로노이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오릭 파마수티컬로부터 30일 이내 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업계에서는 임상 1상 대상자로 등록된 5번째 환자가 VR인 07을 투여받으면 마일스톤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3분기 매출액에 집계될 예정이고 이건 직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고 수혜를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마일스톤 규모가 얼마나 크냐라고 한다면 연매출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에서 나오는 돈에서 본다면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상이 순조롭다는 점이 중화권 판권에 관심을 가진 글로벌 제약사의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기술 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로노이가 보유한 9개의 파이프라인 중 비소세포 폐암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VRN11까지 두 가지입니다. 방금 얘기한 게 07이고요. 그 전에 보여드린 게 11입니다. 그래서 세부 타겟 환자에 따라서 이 30조 원 시장을 노리는 기업 중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충분히 보로노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보로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비소세포 폐암 관련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플러스로 하나만 더 보자면은 유틸렉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틸렉스가 이 면역 항암학회 SITC에 이번에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미국 면역 항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0월, 11월에 발표되는 학회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소세포 폐암까지는 아니지만 암에 대한 이 치료제를 개발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 항암제고요. 종양의 성장을 돕는 M2형의 대기세포를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M1형으로 전환시키고 킬러 T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암을 좀 더 빠르게 잡을 수 있게끔 활성화하는 면역 항암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ITC 보면서 유틸렉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틸렉스까지. 그래서 유한양행은 지금부터 저는 성장성이라든가 기대감이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보로노이 개인적으로 얼마에 저는 3만 원 정도 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는 3만 원까지 밀리면 그때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는 3만 원이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눌릴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양행, 보로노이, 유틸렉스 이렇게 우리가 이 항암 관련주로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세 개 종목은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이거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나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나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냐 한다면은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쓰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어플은 사실상 전화번호를 적거나 뭐 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메일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전화번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어플이고 각 스마트폰 내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는 어디서 무료로 나눠주시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5만 명 달성 자료 공개 누르시면은 저희가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지 무료로 100%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에 들어오시는 데는 전화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메일만 있으면 되니까 부담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들어와서 무료로 다 자료집 자료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8일, 7일, 6일, 5일, 2일, 1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 올려드립니다. 당연히 9월 13일 추천주도 올려드리니까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장 시작 전 시황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로봇 ETF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죠. 그래서 왜 움직였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이거를 매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있었구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이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유튜브 수익으로 저희가 이 쌀을 1톤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 쌀 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